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29세댁입니다. 이남 1녀에 막내랑 결혼했죠. 결혼 전 장남은 이혼해서 거의 밖으로 돌고 결혼한 신우는 본인의 친정에서 3분 거리에 삽니다. 결혼하기 전 제 이상형이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모아놓은 돈 하나 없지만 자기 일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에 반했고 비록 막내지만 장남 역할까지 해야 하는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원래 신우랑 전 동네에서 알고 지낸 언니 동생 사이였고 언니가 동생 소개시켜줘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우는 제 성격 대충 압니다. 저는 할 말은 꼭 해야 하고 의사표현 확실히 하고 동네 불량한 학생 훈계까지 하는 성격이거든요. 좋게 말하면 정의로운 성격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약간 오지랖이 넓다고도 할 수 있겠죠. 거기다 절대 지기 싫어하고 일 욕심도 많은 사람이라는 것도요. 신우가 절 자기 동생에게 소개시켜준 이유가 전 확실한 성격 때문입니다. 제 남편이 좀 우유부단한 면이 있고 가족들에겐 퍼주는 스타일이에요. 물론 적어도 밖에 나가서는 술속 차리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가족들에게만 약한 모습은 절대로 좋은 면은 아니죠. 암튼 만나서 연애해보니 제 남편 참 좋은 사람이더군요. 별 볼 일 없는 저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여자처럼 대해주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이 뭔지 알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나이도 있고 알 거 다 아니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전 결혼 전에 일하면서 따로 공부도 하고 있었고 하나뿐인 제 남동생 대학비까지 보태주면서 간간히 제 부모님 일하시는 거 도와드리는 그야말로 24시간이 모자란 바쁜 삶을 살고 있었기에 모아놓은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빠 역시 저축해둔 돈이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상견례 자리서 양가 부모님께 우리 능력으로 결혼하겠다고 했더니 어른들도 그럼 허례허식 다 빼고 예물 예단, 이바지 등등 다 하지 말자고 해주셨네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 딸 하나 있는 거 시집 보내는데 아무것도 안 해보내면 혹시 책 잡힐까봐 예단비라도 보내라고 500만원 주시는 거 시모가 상견례 때 다 안 하기로 하신 거 아니냐고 펄쩍 뛰시길래 아, 시댁 사람들이 생각이 참 다르구나 했습니다. 오빠랑 결혼 준비하면서 한 번도 싸운 적도 없습니다. 서로 가진 돈이 없는 걸 알았기에 필요한 것만 했고 예물도 결혼 반지만 하고 예식장에서 패키지 있는 걸로 진행했습니다. 나름 결혼 준비는 무난했고 또 재미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댁은 다른 시댁과 다르다는 착각을 할 정도로 시댁 식구들은 개념이 제대로 갖춰진 듯 보였네요. 일단 시댁은 장남이 장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네, 저 역시도 제 남편이 장남 역할을 해야 하고 제가 맏며느리 해야 한다는 거 알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부터 함께 살길 원했던 시모. 하지만 연애 기간이 짧았던 우리였기에 남편이 합가는 절대 안 된다며 반대했고 대신 시댁 근처에서 집을 얻겠다고 했죠. 처음에 알아본 집은 시댁에서 차로 5분 거리였는데 오빠 제 능력에 과분한 집인 것 같아서 결혼 3주 전 그 집을 포기하고 시댁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집을 구했습니다. 그 전부터 저희 둘이 어른들과 상의 안 하고 결혼 준비한다고 불만조로 이야기하시긴 하셨습니다. 하지만 둘이 직장인이고 제가 시간이 절대 안 나서 거의 오빠 혼자 결혼 준비했어요. 이 부분은 늘 제가 오빠에게 감사해하고 고마워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신혼집을 5분 멀리 구했다는 이유로 평일 저녁 시댁으로 소환당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오빠한테 먼저 연락이 왔었죠. 시모가 신혼집 먼 곳으로 구한 걸로 별의별 욕을 다 한다고. 너무 속상해 하더군요. 시모가 신혼집 먼 곳으로 구한 걸로 별의별 욕을 다 한다고 너무 속상해 하더군요. 이런 상황에 제가 끼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오빠 혼자 가서 이야기하고 나는 주말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하고 서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퇴근 시간이 오빠가 더 빨라서 오빠가 먼저 시댁에 가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신우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말이에요. 당시 제가 자취하던 집이 시댁까지 걸어서 5분 거리긴 했지만 괜히 가봐야 분란만 더 커질 것 같아서 신우한테 지금은 제가 낄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니
엎어지면 코 닿을 땐데 당장 오라고 난리를 쳐서 결국 시댁에 갔습니다. 상황은 욕 바가지로 먹었죠. 자기 집안은 가족애가 남달라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하는 집안이라고 하면서 저희 보고 너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부터 시작해서 솔직히 저희 집 구할 때 시아버지가 1,000만 원, 신우가 1,000만 원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계속 거절해도 급구 주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저 돈까지 생각해서 집을 구했는데 정작 계약금 걸고 중도금 치러야 해서 주신다는 저 돈 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못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다른데 급하게 구한 거였거든요. 막말로 계약금만 몇백 날렸는데 100번 양보해서 원망하지 않았네요. 어차피 원래 저희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암튼 그날 저희를 불러서 그동안 많이 속상했고 시댁 무시한다 이거부터 해서 무릎 꿇고 장작 2시간 동안 말도 안 되는 잔소리에 원망만 듣다가 왔습니다. 할 말 다 하는 제가 왜 아무 말 못했냐고요? 아직 식전이라 혹시 여기서 틀어지면 결혼식 안 오실까봐 걱정이 돼서였어요. 어차피 하는 결혼식 양가 어른 축복받고 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었거든요. 옆에서 보니 오빠도 화나는 거 겨우 참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손까지 부들부들 떨어가면서 일단 죄송하다고 하는 거 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저까지 나서면 오빠 욕먹이는 것 같아서 참았죠. 그러고 제 집으로 와서 오빠랑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다 했죠. 오빤 저한테 미안하단 말밖에 못했고 저는 정말 심란하더군요. 다음날 전 출근했는데 오빠는 출근도 안 하고 시댁에 가서 엄청 퍼부은 것 같더라고요. 오후에 어머님 미안하다 전화 오고 평소 같은 연락 안 했을 신우까지 전화를 해서 저를 달래줬네요. 시댁은 이런 스타일입니다. 욱해서 퍼붓고 나서 나중에 수습하는 스타일요. 근데 그게 미안하다면 다가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당하는 저는 계속 마음에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결혼을 했고 그래도 오빠 키워준 시댁이니 잘하자 맘 먹었죠. 원래 나쁘신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사 멀리 가서 서운하다는 시모를 위해 매주 일요일마다 시댁에 가서 얼굴 보여주고 밥 먹고 이야기도 하고 오고 평일에도 무슨 일 있음 시댁에 왔다 갔다 했네요. 네, 막내 며느리지만 그래도 맏며느리 노릇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나중에 함께 살 때를 대비해서 이쁨 받고 살면 좋겠다 해서 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사건이 생겼어요. 우리 아버지가 시댁이 경상도니 제사상에 문어 올라가지 않냐면서 생물 문어를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시댁은 경기도식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저희 친정은 기독교라서 제사를 한 번도 지내본 적이 없어서 제사 규칙을 잘 몰라요.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제사 지낼 때도 생전에 할아버지 좋아하는 음식만 차리고 가족끼리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걸로 의미를 두는 정도였거든요. 그래도 나름 아버지가 시댁 신경 써서 보내주신 건데 생물을 보내셨으니 어머니가 손질을 못 하신다는 말에 그럼 퇴근하고서 시댁에 가겠노라 했죠. 오빠는 서울에 일이 있어서 늦게 온다고 해서 저 혼자 갔습니다. 7시에 퇴근해서 장보고 8시에 도착해서 문어 보낸 거 손질하고 문어볶음해서 시아버지랑 신우도 오라고 해서 술 한잔하고 전 옆에서 늦은 저녁을 먹었는데 출퇴근 거리 때문에 경찰을 몰고 다니는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10월 4일이면 시모 생신인데 한 번도 맏며느리한테 생일상은 둘째치고 밥상 한 번도 못 받았다는 말이 평소 안쓰러웠던 터라 10월 4일은 평일이니 힘들고 10월 3일은 빨간 날이니 그날로 생신 앞당겨서 하시면 제가 손수 생일상 봐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보셨는데 며느리 생일상 한 번은 받아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하고 한참 이야기하고 나서 갑자기 달력을 보시더군요. 그런데 생신을 10월 1일에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우 남편도 올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추석에 친정 갔다 오면 시간이 안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희 친정은 원래 경기도 광주인데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할머니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얼굴 보여드리고 가족끼리 모이자는 저희 친정 가풍으로 전남 고흥까지 내려갑니다. 친정 부모님이 내려가 있으니 저희도 내려가야죠.
게다가 이 부분은 이미 남편에게도 말해놨고 시댁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더니 시모랑 신우가 하는 소리가 가관이더군요.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시댁 가풍을 따라야 한다는 둥, 시댁에서 친정 가지 말라고 하면 가면 안 된다는 둥, 신우는 자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둥,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길래 오빠랑 저는 일날 출근도 하고 해서 일일은 힘들다고 하니 저보고 그렇게 친정에 가고 싶냐? 왜 꼭 전남까지 가야 하느냐? 너희 아버지는 돈 안 버냐? 라고 막말을 시작하시는데 진짜 지금까지 제가 알던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저희 아빠가 식당을 하시는데 명절에 누가 꼬박꼬박 가게문 엽니까? 그래서 시모에게 원래 명절에는 벌이가 적어서 가족끼리 보낸다고 거기다 할머니 뵈러 가야 한다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했는데 옆에서 신우가 깐족대면서 그렇게 돈 벌어서 어떻게 살겠냐고 한마디 거두는데 그놈의 주둥이를 꽉 꼬매버리고 싶었지만 저 한마디도 않고 그냥 있었습니다. 솔직히 한석가라는 제 성격 때문에 혹시 시댁에서 미움받을까 걱정이 앞섰거든요. 결혼 전 제 성격을 아시던 우리아버지가 신신당부한 게 있습니다. 시댁 어른들 앞에선 무조건 내내하고 나중에 남편이랑 이야기해서 해결하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악물고 아버지 말씀만 되새기면서 그냥 설거지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나더군요. 내가 이런 헛소리 들으려고 결혼했나 싶기도 하고 아 이게 말로만 듣던 10월드구나. 내가 정말 10월드에 입성했네 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에 들어오더군요. 술은 마셨지만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하길래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빠랑 결혼한 거지 시댁이랑 결혼한 거냐고. 결혼할 때 시댁에서 한 푼도 안 받고 결혼했고 또 내가 맏며느리 노릇까지 하려 했는데 며느리가 시집 대우해주고 잘하려고 노력하면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내가 왜 그따위 소리들을 들어야 하냐고. 우리 부모님도 나 뜨신 밥 먹이고 뜨신 데서 키워서 대학 교육까지 시켰는데 왜 우리 집안이 너네 집안에 무시받아야 하냐고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막 퍼부었습니다. 시댁에 하지 못한 말 오빠한테 다 풀었네요. 그런데 오빠는 미안하단 말뿐이었고 겨우 한다는 말이 자기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자기가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하려 하면 저만 욕먹는 거라고 하대요. 또 우리가 결혼한 건 너랑 나랑 재밌게 행복하게 살려고 한 거니까 네가 조금만 이해해달라는 말밖에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다시는 혼자 시댁에 가지 말라고 나중에 이런 일 있음 자기가 나서겠다고 하네요. 전 한마디 더 했습니다. 며느리 노릇한다고 할 때 고맙게 받으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나중에 부모님이랑 같이 못 산다고. 내가 어디 하자 있어서 오빠랑 결혼한 거 아니니까 처신 똑바로 하라고 하고 이야기 끝냈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전 막내 며느리 하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잘해도 본전이고 못하면 욕이고 10번 잘해봤자 한 번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서운해한다는 시댁일 듣기만 했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뼈저리게 체험하네요. 후기 글입니다. 저번 사건이 있은 후 저는 시모생신상이고 뭐고 다 의미 없다 느껴져서 그냥 선물만 드리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남편 없이 혼자 가는 일은 아예 없었고요. 물론 가끔씩 뭐 하는지 궁금하다며 은근히 시댁에 오라는 뉘앙스로 시모에게 전화는 왔지만 그럴 때마다 바쁘다고 들어댔고요. 또 추가적으로 뭐라고 하시진 않으셨지만 아마도 대충 눈치는 챘을 겁니다. 종종 신우를 통해서 시모가 저한테 서운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신경 쓰지 말라는 남편의 확답을 듣고 난 후에야 안심을 했습니다. 물론 시댁 출입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남편과 함께 가서 저녁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왔습니다. 그 전처럼 깊은 대화는 아니었고 그저 아주 형식적인 안부 인사나 일상적인 대화뿐이라 그전처럼 스트레스 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뭐 이대로 서서히 시댁 식구랑 거리가 조금씩 벌어지다 보니 결혼하고 제가 얼마나 심각한 착한 며느리병에 걸렸었는지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사소한 막말에 상처 입고 받아칠까 말까 며칠 몇 날을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은근히 저희 부모님 무시하는 말도 안 들으니 굳이 시댁 식구들을 미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되고요.
남편도 저랑 생각이 같아서 정말 다행이죠. 시댁에는 그저 기본적인 도리만 하고 진짜 중요한 건 우리 둘이 잘 사는 거라며 그게 진정한 효도라고 하는 남편만 믿고 일단은 지금 정도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100% 안심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남편에게도 말해놨듯이 한 번만 더 선 넘는 발언이나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모욕을 하는 날이면 당신 부모고 누나고 다 필요 없고 지금까지 당한 거 몇 배로 내 성질대로 갚아주겠다고 했거든요. 당연히 남편도 동의했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시댁에도 어느 정도 언질은 줬을 겁니다. 신우도 제 원래 성격 잘 아는지라 제가 허풍 떠는 거 아니라는 건 자기가 더 잘 알 거고요. 아무튼 시원한 사이다 결말이 아니라 아쉬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행복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전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결말이네요. 여기서 보던 수많은 막장 사연처럼 뒤집어 엎고 인연 끊고 복수하고 그런 결말이 시원하긴 하겠지만 전 아직까지 남편을 사랑하고 미운하고 우나 남편 가족과 원수지간이 되기는 싫거든요. 아무튼 지금까지 같이 욕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물러갈게요.